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 의대 이은혜 교수입니다. 저 원래 원고는 뭐 심판하자 이런 거였는데 심판은 빼고 그냥 생각과 제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국가들의 우한 폐렴 사망자 수는 오늘 4월 2일 현재 홍콩 4명, 싱가포르 4명, 대만 5명, 그리고 한국은 169명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한 폐렴 사망자가 가장 많고 또 확진자가 무려 10,000명에 달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방역의 국가적 모범 사례라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좀 더 정책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인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를 무시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방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도 다 알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의 기본은 바로 해외 유입 차단입니다. 방역의 모범 사례인 대만 정부는 2월 7일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 그 전에 이미 1월 25일부터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으며 또 동시에 자국민의 중국 본토 여행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여행 중이던 중국인 관광객들을 1월 말까지 모두 본토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같은 2월 7일에 중국에 대한 입국 차단이 아니라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을 만들어서 방역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내 외국인에게 열이 나는지 그리고 국내 거주지가 어디인지 연락처가 제대로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미 아시는 바처럼 우한 폐렴의 약 80%는 증상이 없거나 그냥 감기 정도의 경한 증상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들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발열을 체크하는 그 기계를 그냥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거주지를 속였거나 아니면은 대충 적어놓고 입국한 후에 연락을 안 받는 이런 무증상 환자들이 방역 체계를 벗어난 채로 지역사회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량 확진자 사태의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방역을 잘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원래는 뭐 심판하자였는데 그 말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중국발 입국을 계속 허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우한 폐렴의 위험에 노출시켰고 특히 158명의 무고한 국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은 이들에게도 이 158명의 무고한 사망자, 우한 폐렴 사망자에게도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우한 폐렴 유가족들에게 세월호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대신 문재인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외국인, 귀국하는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의 검사비와 격리비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호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일 현재 이미 148개 국가가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14개 국가는 한국인이 입국하면 14일간 강제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의 검사비와 격려비를 세금으로 지출하고 이 사람들이 감염이 확진이 되면은 치료비도 법적으로 세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일본 딱 한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문장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 역량과 건강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우한폐렴 사망자는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많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유럽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외 유입 방치라는 대통령의 직무유기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완전히 셧다운되지 않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의료진들의 생사를 건 노력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국민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방역 실패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모든 성과를 가로채어 자기들의 업적이라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우한폐렴 사망자와 의료보장 제도를 비교해보면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같은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나라들보다는 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의 우한폐렴 사망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물론 연령 보정 같은 거는 추가로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의료의 대표주자인 영국은 확진자가 약 3만 명인데 사망자는 약 2,400명입니다. 반면에 건강보험 제도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확진자가 영국의 2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절반도 안 됩니다. 즉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영국은 우한폐렴 사망자 비율이 8.0%인 반면 건강보험 제도를 제공하는 독일은 우한폐렴 사망자 비율이 1.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우한폐렴 사망률 1.7%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제도를 농어촌 주민과 도시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이지 결코 문재인이나 김대중의 업적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1,000달러를 달성했던 1977년에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그때 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무상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의료 서비스는 민간이 제공하고 정부는 보험료를 걷어서 재정을 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의료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료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한폐렴 사태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2달 이상 모기장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들이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덕분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모기를 잡고 있는 의료진 덕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쟁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 의료진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14명의 의사와 56명의 간호사가 신천지 신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한폐렴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진료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6,000명 이상의 의료진이 감염되었고 45명의 의료진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5,400명 이상의 의료진이 감염되었고 3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무상의료를 공급하는 나라인데요. 이처럼 의료진의 대량 감염과 무상의료 제도의 단점인 의료시설 및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되었고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의료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의 모든 의료진은 2달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고 방호복도 충분하지 않아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 한 명이 자가격리가 되거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소한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방호복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의료진 감염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불행하게 우한폐렴에 감염되는
의료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고 우한폐렴 환자들뿐만 아니라 입원하고 있는 수많은 중증 환자들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사의 한 명으로서 저는 이런 사태가 생길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지금은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도 마스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이 마스크 아껴 쓰라고 단톡방에도 올리시고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뿌리셨어요. 벌써 이게 일주일 만 3번째입니다.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레벨기 방호복은 더 부족합니다. 간호사들은 방호복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인데 방호복이 하나밖에 없어서 화장실을 못 가고 8시간 동안 하나의 방호복으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문재인 정부는 의료진이 코로나19 전쟁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 마스크와 방호복 등의 자산을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운운하면서 의료진을 사기를 저하시킨 것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우를 경질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부를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 분야보다 복지 분야에 사람도 더 많고 예산도 더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는 2014년에 발표된 건데요. 복지 분야의 공무원 수는 2002년 21%이던 것이 2014년에는 45%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의 예산은 2007년 54%였는데 2015년에는 73%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은 복지 분야의 비중은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사실은 복지부로 변질되었고 보건 분야에는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공 분야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대응 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 사스 때는 장관이 보건 전문가였고 그 당시에는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2009년 신종 플루 때는 장관이 정치인이었는데 해외 유입 방지에는 실패했지만 확산 억제는 일정 수준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2015년 메르스 때는 장관이 복지 전문가였는데 미흡한 초기 대응과 부적절한 지휘로 인해서 해외 유입과 확산 억제 모두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낙타를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중동 이외의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한폐렴 사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시 복지 전문가입니다. 보건행정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 전문가와 대한의사협회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면서 해외 유입을 방치하고 확산 억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잘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보건과 복지를 같이 수행하는 정부 조직을 가진 경우는 3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회의 발전과 함께 복지 분야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질병관리 역량의 강화와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즉 이미 지금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사실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부를 신설해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보건소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는 공중보건을 하는 게 아니라 진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본연의 목적인 공중보건에 전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자체들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역 요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역학조사위원회 질병관리본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이 지금 우한폐렴 사태 같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공공의료 확대 운운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의 헛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이것 자체가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튼 국민건강보험 자체가 공공의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한폐렴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기관은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개 사립대학병원입니다. 그 사립대학병원이 건물 하나를 다 비우고, 그리고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고 있고,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호복지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감염병 전문병원 이딴 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전국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주요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숫자의 음압병상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감염병 전문 병원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러한 우한폐렴 사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아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간의 역량과 건강보험제도 덕분이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은 후진국 수준이었고 민간의 대처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잘했다면 의료진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온 국민과 의료인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겨우 막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지금이라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의료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전쟁에서 의료진이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료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부를 독립하고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이게 심판이어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돼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깨어나시고, 그리고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사전투표 말고 선거 당일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혜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